어제 상승 전환에 성공했던 시장, 오늘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프리마켓 개장 상황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코스피 시장 안에서 가장 강한 종목은 GS글로벌, 이제는 S-오일이죠. 3.5% 빨간불 켜내면서 53,000원 선 터치하고 있고요. GS글로벌과 SG글로벌 모두 강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화오션과 한화엔진의 모습도 포착되고 있는데요. 한미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산업부 통상본부장은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서 알래스카 LNG 개발과 조선 협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속에서 어제 강했던 조선주 오늘도 강세 시연해주고 있는 가운데 DL이나 태광산업의 모습도 포착을 해볼 수가 있는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들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은 퓨처캠으로 오늘장 20%대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시가 하나 나오면서 오늘장 상승 출발로 출발한 모습이고요. 이어서는 헥토파이낸셜이 15%대 강세, Y바이오로직스 같은 바이오주도 강세 시연해주고 있는 가운데 딥노이드가 이틀 연속으로 빨간불, 그리고 SN헬스텍과 코세스, 그리고 중앙첨단소재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도 포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볼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간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를 강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이 보복 조치는 실수라면서 9일부터 중국에 104%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뉴욕 증시가 또다시 하락폭을 강화했었는데, 이 영향 속에서 오늘장 우리 시장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 모두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그래도 비교적으로 선방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상승했던 삼성전자가 오늘장 1% 가깝게 하락으로 출발한 가운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대 하락 랠리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과 기아의 모습도 1% 가까운 하락 움직임. 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거의 8%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었는데 오늘은 1%대 하락세 포착되고 있는 모습 풀어볼 수가 있겠네요.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거래량이 가장 많이 실리고 있는 종목은 GS글로벌로 8%대 빨간불 켜고 있고요. 한화오션이 2등, 그리고 ABL바이오가 3거래 연속으로 빨간불 켜고 3등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코나아이라든지 아가방 컴퍼니 같은 정치 테마주 모습도 포착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프리마켓 개장 상황 확인해봤고요. 오늘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죠. 네, 프리마켓 개장 상황까지 살펴보셨고요. 오늘은 공약주 분석 전에 현장에서 들어온 뉴스부터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우리 자동차 산업이 받을 관세 충격에 대비한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관련주 투자 심리도 움직일 수 있을 텐데요. 세종 스튜디오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혜곤 기자, 정부가 내놓은 긴급 대응 대책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금 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여유 자금이 부족한 기업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2조 원의 정책금융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총 15조 원의 정책금융이 자동차 산업에 투입되는데요. 현대차와 우리, 국민은행 등 금융권도 1조 원의 대출과 보증, 회사채 발행 등을 지원할 예정으로 규모로만 보면 총 3조 원이 긴급 수혈되는 셈입니다. 또 올해 편성된 2,500억 원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관세 피해 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납부 기한도 최대 9개월 연장합니다. 새로운 수출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수출 바우처 예산도 올해 1,000억 원 이상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 업계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도 정책금융을 동원해서 긴급 수혈에 나서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수출이 줄어들면 생산량도 줄어들 테고 그만큼 자동차 산업이 위축될 수도 있으니까 이미 현장에서 공장 멈추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정책금융 외에 주목할 만한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도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는 자동차 업계가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운영할 예정이던 전기차 보조금은 연말까지 연장하고 최대 40%였던 정부 보조율도 80%까지 올립니다. 신차를 살 때 내는 개별 소비세는 5%에서 3.5%로 낮추고 노후차 폐차에 따른 개소세 감면도 검토합니다.
여기에 자동차 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해 R&D와 시설 투자에 나선 기업들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직전 단계인 레벨 4 자율주행차 판매도 이달부터 허용하면서 상반기에 자율주행 로드맵도 발현할 예정입니다. 네, 정부가 대응에 나서고는 있지만 미국발 관세가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미국과의 협상이라는 과제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정부는 협상을 지속하면서 동맹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조건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는데요. 당선 이후 정상급 통화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약 28분간의 통화에서 한 총리는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무역 균형 등을 이야기했다고 총리실은 밝혔습니다. 경제협력 분야에서 장관급 협의를 이어가자는 제안을 했고 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직 품목별 관세가 발표되지 않은 의약품이나 반도체 등에 대한 미국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만 관세 유예나 인하를 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호 관세는 물론 품목별 관세도 예고된 상황에서 정부가 얼마만큼의 협상력을 가지고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였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1월로 예정된 우리나라의 세계 국채지수 WGBI 윅비 편입이 내년 4월로 5달 늦춰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전민정 기자, 이 세계 국채지수 편입 왜 연기된 건지 그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기획재정부는 이번 편입 시점 변경과 관련해 세계국채지수 추종 투자금의 40%를 차지하는 일본 측이 투자 환경 개선을 요구하면서 시작 시점이 늦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국채를 주문하려면 우리와 달리 여러 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일본 투자자들이 테스트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과거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된 국가 중 중국만 편입 시작부터 완료까지 걸리는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바뀐 전례가 있을 뿐 편입 시작 시점이 미뤄진 적은 없었는데요. 정부는 편입 지연이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일각에서는 탄핵 등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국채 시장 자체의 문제였다면 편입 시기 조정이 아닌 편입 완료 시점 연기 등 다른 옵션을 택했을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또 운영기관인 FTSA 러셀 측이 정부의 제도 개선을 추가로 요청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장과의 소통, 확고한 개방 의지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편입 시점은 미뤄졌지만 편입 완료 시기는 내년 11월로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편입 시작 시점이 변경되면서 분기가 아닌 매달 단기적으로 편입 비중을 높여 계획된 시점에 편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오늘 시장이 이 세계 국채지수 편입 연기 소식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관건일 텐데요. 일단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어서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달러화가 우리 시장에 더 들어오면서 고환율 기조가 누그러질 수 있다는 앞서 우리 정부가 얘기했었던 편입 기대 효과 일단 늦어질 수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 국채지수 윅비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로 추종하는 세계 3대 채권 지수로 꼽히는데요. 한국 채권이 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 수준으로 윅비 추종 자금이 약 2조 5천억 달러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560억 달러, 80조 원 이상의 해외 자금이 우리 국채 시장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규모 채권 자금이 유입되면 자금 순유입분만큼 국고채 발행 부담이 줄어 국채 조달 금리가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큰데요. 또 한국 국채 투자를 위한 원화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환 시장 수급이 개선돼 원달러 환율도 낮출 수 있죠. 하지만 윅비 편입이 미뤄지는 기간만큼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도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에 외국인 자금 이탈이 심해지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외국인 채권 순매도 강도가 약화된 상황에서 윅비 편입 지연이 투자 심리 악화로 원화값 불안 심리를 키울 수 있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시각입니다. 편입 지연이 금융외환시장의 새로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고채 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추진을 공식화한 정부도 난감해졌는데요. 2년째 계속된 대규모 세수펑크 여파에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성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까지 정부는 대규모 국채 발행과 이에 따른 국고채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을 계속 안고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시장을 움직일 뉴스들 확인하고 그리고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와우는 나연호 파트너, 현상준 파트너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속보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취업자 수가 공개됐는데요. 3월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9만 3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세부적으로 보자면 3월 청년 실업률은 7.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내수와 부동산 침체 제조업은 11.2만, 건설업은 18만 5천만 명 정도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속보까지 확인해 봤고요. 자, 저희 AS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먼저 나연호 파트너님께서 어제 공략주로 주신 한택 같은 경우에는 벌써 목표가를 넘었더라고요. 이후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어제 사실 좀 높게 출발을 하면서 약간 아쉬움은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 한택 같은 경우는 미국 LNG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상당히 북미향 납품 공급 계약도 일어나고 있고 굉장히 기업 내용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밤사이에 한덕수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통화에서 LNG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이 부분에서 최대 수혜 기업은 한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는 목표가 상향하는 전략으로 드리겠습니다. 1차로 3만 5천 원 제시드리고요. 저는 여유 있게 보신다면 4만 원 이상까지 가능하다 보기 때문에 2차 목표가 4만 원까지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는 4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상준 파트너님의 종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3월 27일 이슈와 함께 짚어주신 종목이 바로 한국카본입니다. LNG 기자재 중에서 본행제를 담당하는 기업인데 이후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네, 뭐 이제 다 아시다시피 LNG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좀 얘기가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적으로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상승세가 나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단기간적으로 1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매출이 작년 대비 매출만 보면 17%,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700%가 넘게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 연간으로 보게 되면은 작년 대비 이제 올해가 2배 정도 늘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작년 평균으로 보게 되면은 한 12,000원 정도 선,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 선인데 현재 지금 한국카본은 17,900원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전에 있었던 가격을 좀 비교해 봤을 때 2배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2만 원 수준까지 좀 올라와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자리가 14,000원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자리였던 2만 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한 번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18,000원 수준이니까요. 지금 앞으로 2,000원 정도 남아서 향후에 지금 신규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분할로 매도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매수 접근이라고 하면은 16,000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전에 여기서 추천드렸던 자리 목표가 거의 다 왔다라는 거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략주 애프터 서비스까지 확인했고요. 이어서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주부터 살펴보죠. 관련해서 속보도 들어와 있는데요. 중형 조선사에 대해서 선수금 환급 보증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중형 조선사에 대한 이 정책 지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주는 관세 무풍지대로 꼽혔는데 최근에 환율 상승 영향까지 같이 받고 있습니다. 나연호 파트너님, 이 조선주 강세 지속 가능성 관련해서 볼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조선주는 중장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국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밤사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에 대해서 관세 104% 굽히지 않고 강력하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에는 중국에 대한 압박이 지속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반사 수혜가 예상이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지금 중국 쪽에 발주를 넣으려고 했던 이런 선사들이 우리나라 기업들로 돌려버리는, 계약을 바꿔버리는 그런 경우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제해사기구에서 해운 탄소세 이율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높게 나올 시에는 친환경 선박 수혜도 갖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기업들 하나오션이라든지 HD 현대중공업의 MRO 사업 진출과 더불어서 미국 함정까지 신규로 건조하는 사업까지 진출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관심주 같은 경우는 대장주로 하나오션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해운 탄소세 관련해서는 증권가에서 온실가스 톤당 $100 이상이 나왔을 때 조금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 지금 투자 심리에서 주목할 만합니까? 네, 역시 이 섹터에서 가장 대장주 성격인 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오션의 강점이라고 하면 미국 현지 내에서 조선소를 인수해서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신규 군함 건조라든지 거기에 끝나지 않고 이런 MRO, 유지, 보수, 정비 사업까지 펼쳐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선점했다는 전략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신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고점 대비 한 20% 빠진 주가 낙폭 메리트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런 악재들 다 해소를 하고 바닥을 다져주고 좀 터닝 포인트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좀 눌림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좀 중장기 관점으로 갖고 가시는 전략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오션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는데요. 속보 하나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요, 관세 피해 수출업 중에 특별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해당 뉴스가 오늘장 투자 심리를 어떻게 움직일지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의 거래가 지금 진행 중이죠. 프리마켓이 진행 중인데 앞서 언급해 주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무려 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수급과 연계해서 종목들을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요. 관세 여파로 외국인의 매도세 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8거래일간 무려 10조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순매수한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 먼저 현상증 파트너님,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을 사들였나요? 네, 외국인들 일단 기본적으로 뭐 바이오 쪽,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이슈가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러니까 상호 관세가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이 조금씩은 사주고는 있습니다만 전체 매수량으로 보면 사실 좀 많이 미미하고 매도세가 좀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바이오, 알테오젠, ABL 바이오 등 필옵틱스 뭐 이런 종목들 일부 이제 개별주 종목 성향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10일 정도 거래량으로 보면은 한 10조 원 정도 순 매도가 나오고 있고, 지난 블랙 먼데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만 2조 정도를 좀 매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보면 금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같이 좀 내려오는 모습인데, 사실 주식이 좀 내려오게 되면은 금이라든지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오르거나 좀 내리는 그런 여러 가지 상대성을 좀 보이긴 하는데, 모든 지금 재와 같이 내려가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헤지 펀드들의 마진 콜이 좀 우려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모든 재화들을 팔고서 들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모습이 어느 정도는 완화가 돼야 그 다음에 외인의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간적으로 마진콜 부분이 해소가 돼야 매수세가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간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뭐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에어레인, YG 엔터테인먼트, GNC 에너지 등이 외인들의 수급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 정도로 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몰리는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눈여겨봐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GNC 에너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 설계 조달 그리고 시공 업체로 좀 정평이 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환경 설비 설계 및 시공 사업 관련해서 발전 사업까지도 지속적으로 영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도 AI 데이터 센터 이슈가 나오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적으로 지금 현재 14,000원 정도, 그러니까 이전에 거래량 나왔던 부분이 10,000원에서 14,000원까지였으니까요. 14,000원까지 18,000원에서 14,000원까지 내려온 흐름 보시면서 이전에 올라왔던 18,000원 정도까지 룸이 열려 있다는 거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들 확인해보고 오시죠. 안혜수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혜수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가장 빠르게 체크해보는 시간이죠. 어제 국내 증시가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주가 순자산 비율 급락 종목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PBR이 낮은 기업들 중에서 오늘 아침 반등 기대 리포트 나온 삼성 SDS와 한미약품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삼성 SDS의 주가 전망부터 핵심 포인트까지 짚어보시죠.
조정은 충분히 받았다라는 제목의 목표 주가 18만 원 유지를 선택했고요. 또 현재 주가에서 63%의 상승 여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잇따른 AI 및 클라우드 신사업 수주 덕분에 밸류에이션 평가가 낮다는 평가가 적지 않은데요. 특히 클라우드 매출은 15% 이상 성장할 전망이고요. 또 다만 운임 하락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물류 부분에서 다소 부진한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 SDS는 올해 컨센서스 기준 PER은 10배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고 6조 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 또한 가져볼 수 있는데요. 또한 장기적으로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는 다시 늘어날 전망이고 이를 기반으로 한 IT 사업의 마진 상승 또한 재개될 수 있을 만큼 현재 주가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한국투자증권의 분석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한미약품의 리포트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모멘텀 회복 기대라는 제목이고요. 목표 주가 33만 원 유지, 상승 여력은 43%로 내다본 키움증권은 올해 1분기 실적에서 일부 부진을 보였지만 하반기 실적 회복과 함께 중요한 임상 발표를 눈여겨봤습니다. 6월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발표한 비만 치료제와 당뇨 관련 신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파트너십 성과가 기대되고요. 또 상반기 동안에는 재고 소진이 이어지면서 하반기에는 실적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는데요. 하반기 신약 발표와 실적 회복을 기대하면서 향후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키움증권 봤습니다.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인 공시 안혜수였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오늘장 공략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연호 파트너님께서 되게 오랜만에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을 다시 가지고 오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잡아볼까요? 예, 가격 낙폭 메리트를 갖고 있는 만큼 기회가 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내시경용 지혈제 넥스파우더를 메드트로닉, 글로벌 의료기기 1위 기업인 메드트로닉을 통해서 전 세계 30개국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상 우리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간 차트에서 보시면 고점 대비 40% 가까운 낙폭 메리트를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거든요. 자, 주봉상에 보신다 하더라도 과매도권 그리고 어느 정도 주봉상 터닝 포인트가 나와줄 수 있는 캔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월봉을 보신다 하더라도 오늘 지금 구간에서는 음봉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번 달 4월 달 양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봉, 주봉, 월봉상 주가 낙폭 메리트 구간에서 터닝 포인트가 기대될 수 있다는 점 의미 있게 볼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44,000원, 손절가 32,500원 제시드리는데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는 5만 원 이상까지도 가능하다 보니까요. 참고하셔서 중장기 관점에서 보시는 전략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현상준 파트너의 공략주도 확인해 볼까요? 네, 이번에 가스관 가져와 봤습니다. 이슈를 다 아시겠지만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좀 이슈가 있었죠. 이제 앞으로 상호 관세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내세울 수 있는 카드는 LNG 그리고 관련된 방입이라든지 조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가운데서 LNG 가스관 같은 경우에는 알래스카 사업이 사실상 우리나라가 직접 뛰어들기가 사실 좀 쉽지는 않은 가운데 미국의 요청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강간주가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차트를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거래량을 많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쉬어주는 모습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쉬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이번 주에 강력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열려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전에 있었던 흐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서 12,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또 그리고 손절가는 950원 보시면서 1,200원에서 1,300원 정도로 보시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공략주 넥스트바이오메디컬 그리고 동양철관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좀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한국 시간 기준 오후 1시를 기준으로 미국의 상호 관세가 발효됩니다. 미국이 중국에 부여하는 관세는 무려 104%까지 오르게 된 상황, 이에 따른 영향 함께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장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확인하고 공략주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